현재 구글의 야심작이자 사실상 구글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구글 픽셀 폴드가 출시 전부터 엄청난 악평을 받으며 전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가격은 갤럭시 Z 폴드에 못지않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놀랍게도 성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 중국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픽셀 폴드로 추정되는 구글 제품의 긱벤치 점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던 구글로서는 다소 민망한 결과입니다. 독자적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이죠.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첫 폴더블 폰 픽셀 폴드로 추정되는 기기의 벤치마크 점수가 최근 유출됐습니다. 지난 3일 테스트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기기의 모델명은 구글 필릭스. 앞서 전해진 구글의 첫 폴더블 폰 픽셀 폴드의 코드명과 일치하죠. 긱벤치 테스트 결과 구글 필릭스의 벤치마크 점수는 싱글 코어 1047점, 멀티 코어 325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연산 성능을 시험해 수치화한 것으로 통상 CPU 성능을 가늠하는 수치로 활용되죠. 점수가 높을수록 고성능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당 테스트에서 구글의 픽셀리드가 싱글 코어가 1047점, 멀티 코어 3257점이라는 사실이 유출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버리고야 말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IT 업계에서도 최고라고 손꼽히는 구글이 무려 3년간이나 수십조를 쏟아부 총력을 다해 만들어낸 결과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 필릭스의 벤치마크 점수가 공개되자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IT 전문 외신은 가격은 갤럭시 Z 폴드 4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능은 그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호평했죠. 갤럭시 Z 폴드 4의 벤치마크 점수는 싱글 코어와 멀티 코어가 각각 1300점대, 4100점대. 유명 IT 팁스타 프론트 페이지 테크에 따르면 픽셀 폴드의 가격은 $1799로 추정됩니다. 한편 구글 픽셀 폴드는 구글의 첫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GB 램과 텐서 G2 칩셋을 장착했으며 7.58인치의 내부 디스플레이를 갖췄죠. 후면에는 6400만 화소 소니 IMX787 메인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수의 IT 전문가들은 픽셀 폴드의 출시 시점이 내년 5월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역대급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글의 야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픽셀 폴드의 이런 처참하기 그지없는 혹평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구글은 당초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 서둘러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무려 2021년부터 자사의 첫 번째 폴더블 폰의 출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월등하다고 판단한 구글은 돌연 개발 비용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무려 3차례나 출시를 연기하거나 폴더블 폰 개발을 중단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은 폴더블 폰의 기술적 척도와 단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폴더블 디스플레이 역시도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구글조차도 중국 업체들과 같이 삼성의 그늘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전해졌죠. 구글은 자신들의 픽셀 폴드의 단점을 알고 무리수를 두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픽셀 광고를 소비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혐의로 벌금 940만 달러를 물게 됐는데요. FTC는 구글이 2019년부터 현지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하트미디어와 29,000회에 이르는 픽셀사 스마트폰 허위 리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FTC는 구글과 해당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죠. 아이하트미디어는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매달 청취자는 2억 4,500만 명에 이르죠. 이 방송사 라디오 광고에 출연한 유명 인사들은 구글의 광고 모델로 고용된 이후 써보지도 않은 픽셀사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과 음성인식 서비스를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 구글의 광고에 동원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광고 녹화 전에 픽셀사를 보지도 못했다고 FTC는 지적했죠.
이에 따라 FTC와 7개 주의 검찰총장은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홍보했으며 이는 진실 광고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을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3차례 연기와 개발 중단까지 시사해왔던 구글의 야심작 픽셀 폴드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출시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던 구글로서는 파트너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시도한 결과라기에 너무나도 민망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IT 기업들에 이어 이번 구글의 폴더블 폰 시장 진입이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폴더블 폰 시장의 확대가 삼성전자가 공언한 폴더블 폰 대중화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의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중국과 해외의 여러 기업들의 폴더블을 보니 매달 점령 효과를 가져온다면 기존 스마트폰에 질린 소비자들의 시야가 멀어지고 폴더블 폰이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압도적인 성능과 디자인으로 시장의 요구대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삼성의 제품들이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또한 구글의 진입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기반 시스템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기기의 최적화가 훨씬 급진적으로 진행돼 사용자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한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이 점까지 작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시장은 여전히 엄청난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업용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화면 크기 멀티태스킹에서 강점이 있는 갤럭시 Z 폴드 4가 높은 모바일 업무 효율성을 요구하는 금융권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분석했죠. 갤럭시 Z 폴드 4는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최적화됐으며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금융사 가운데 96%가 사용하는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도큐사인을 지원합니다. 또 삼성 덱스로 PC와 IBM iX에서 개발된 금융 솔루션을 연결할 수 있죠. 시장의 뜨거운 반응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레드 폴더블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바형 스마트폰에 쓰이는 리지드 올레드 패널 생산량을 크게 줄이면서 플래그십 모델에 쓰이는 플렉서블러 폴더블 패널로 사업 중심축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캡티브 수요인 삼성전자 신제품 전략, 애플 등 핵심 공급처의 패널 수급 동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되죠. 지난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리지드 올레드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00만 대가 출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장 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리지드 올레드 출하량 감소 흐름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리지드 올레드의 출하량은 2022년부터 연평균 20.8% 하락해 2027년에는 5천만 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내다봤죠. 리지드 올레드는 그간 대중적 스마트폰 형태인 직사각형 제품에 탑재되어 왔는데요. 리지드 올레드가 휘지 않는 이유는 디스플레이의 하부 기판과 보호 역할을 하는 봉지 재료가 유리여서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디자인 역시 형태 다변화에 한계가 있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패널이 플렉서블 올레드입니다. 플렉서블 올레드는 유리 기판 대신 하부 기판에 파일을 사용하고 유리 봉지 대신 얇은 필름인 탭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했으며 기존 유리를 사용한 부분보다 최대 수십분의 1까지 얇게 만들 수 있고 무게도 가볍죠. 그간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6 이후부터 엣지 형태의 플렉서블 올레드를 적용해왔습니다. 애플 아이폰 역시 2017년 아이폰 10부터 플렉서블 올레드를 탑재해왔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 시리즈와 아이폰에 모두 플렉서블 올레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으로서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